재미있게 알아보는 시간 세금 톡톡입니다. 오늘도 최용준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달간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벌써 1분기가 지나가고 어느덧 2분기인데요. 세무사님 2분기 각오 이런 거 혹시 있으신가요? 네, 2분기는 우리 세무사들한테 가장 바쁜 시간이라서요. 아무래도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잘 모든 미션을 마무리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하이투자증권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10,000명을 넘기 전까지는 네. 저녁밥을 먹지 않을까 합니다. 아이고. 저 저녁밥 먹게 해주실 거죠? 아이, 그럼요. 네네. 네, 세무사님께 오늘 부담감 가득 드리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무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은 주식을 증여할 때 증여세와 그 절세 방법, 그리고 자녀들 앞으로 주식을 사주신다든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옮겨 놓으신다든가 할 때 이 가족 간의 주식 거래와 관련된 세금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 주식 증여, 세금 줄이려면 언제 증여하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최대한 빨리 해야 하지 않을까요? 가장 쌀 때가 좋은 거 아닐까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이왕이면 주가가 낮을 때 증여해야 증여세 부담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주가가 높을 때 증여했는데 나중에 주가가 빠지면 당연히 기분이 나쁘겠죠. 괜히 비싸게 증여해서 증여세만 더 내는 셈이니까요. 그렇지만 쌀 때 미리 증여했다가 나중에 오르면 두 배로 뿌듯하잖아요. 예, 일단 주가가 올라서 기분이 좋고 훨씬 싼 가격에 증여해뒀으니까 증여세도 좀 줄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낮아졌을 때 또는 지금 주가가 상당히 싸다, 앞으로 더 많이 오를 것 같다 라고 한다면 지금이 증여하기에는 가장 좋을 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저께 딱 좋은 날씨는 주가가 가장 낮을 때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오를 것 같을 때 그때 증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문제는 지금이 바닥일 것 같아서 증여를 했는데 오히려 거기서 더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너무 속상할 것 같은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럴 때 다 방법이 있습니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이 주식 증여를 취소하고 다시 반환받으시면 되는데요. 반드시 증여하신 날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됩니다. 왜 3개월이냐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요. 그때가 바로 증여세 신고 기한입니다. 즉 증여하신 날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증여세를 신고해야 되는 기간인데요. 그전에는 증여를 취소하고 주식을 반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증여를 취소하고 주식을 반환하면 당연히 증여세를 안 내셔도 되는 거죠. 그럼 주식을 증여하고 나서 주가가 많이 내려갔는데 깜빡하고 3개월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럼 그때 취소가 절대로 안 되나요? 네, 그때는 안타깝게도 취소가 안 됩니다. 다시 정확히 말씀드리면 증여하신 날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그러니까 증여세 신고 기한까지 증여를 취소하지 못하셨다면 일단 그 증여세는 납부를 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녀에게 이미 증여한 주식을 돌려받으시면 그걸 또 증여로 봐서, 즉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한 거로 봐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주식이 오고 가면서 증여세를 2번이나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안 되니까요.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부터 3개월 이내, 즉 증여일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자녀분에게 증여한 주식을 반환받으시면 그 반환받는 것은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미 발생한 증여세, 그러니까 부모님이 당초에 자녀에게 증여한 것에 대한 증여세는 여전히 내야 되는 거죠. 그런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일단 증여를 신중히 해야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주식을 증여하시고 나서도 방심하시면 안 되고요. 계속 주가 흐름을 꾸준하게 지켜보셨다가 주가가 유지되거나 오른다라고 하면은 그대로 증여하는 것으로 확정을 하시고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켜보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낮아지고 있어서 훨씬 더 싼 값에 증여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일단 증여를 취소하고 반환을 받은 다음에 충분히 주가가 빠지는 걸 확인하시고 나서 다시 증여할 수도 있는 거죠. 이때 주가 흐름에 따라서 증여가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좀 아셔야 되는데요. 주의하셔야 될 점은요. 주식을 증여하시면 증여가액 계산은 증여한 날의 주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증여가액은 증여일 전후 2개월, 그러니까 총 4개월의 종가 평균액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는데요. 증여일 말일에는 이전 2개월 종가는 알고 있지만 증여일 이후 2개월 후 종가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개월치 평균액을 계산해 보신 후에 증여일 이후보다 평가액이 많이 낮아졌다, 그리고 앞으로도 당분간 주가가 더 낮아질 거다라고 판단되신다면 남은 한 달 사이에 증여를 취소하고 반환을 해오신 다음에
다시 증여할 타이밍을 잡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세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 정리하면 증여가의 계산은 증여일 전후 2개월, 총 4개월간의 종가 평균액으로 계산하게 되고 증여 시점에 증여일 전 2개월의 종가는 알고 있지만 증여일 이후 2개월의 종가는 잘 모니터링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다면 재빨리 증여 그렇죠. 취소를 하고 네. 추후 증여 타이밍을 다시 잡는 것이 유리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저희 시청자분 중에 자녀 명의로 주식을 사주신 분이 있으신데요. 저희에게 질문을 하신 게 있어서 이 시간에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라디오 사연처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학생인 제 아들이 얼마 전부터 세무서로부터 증여세 세무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제가 아들 계좌로 주식을 운영해 왔는데요. 세무서는 아들이 보유한 주식을 제가 증여한 것으로 봐서 증여세와 가산세를 내라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아들 계좌로 투자한 종목이 원금에 비해서 많이 오른 건 사실인데요. 궁금한 건 증여세 계산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입니다. 처음 제가 준 원금 기준인지 아니면 지금 주가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부담이 너무 많이 나올까봐 걱정이 돼서 저는 그냥 제가 아들 계좌를 빌려 운영한 것일 뿐이고 아직은 아들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제 차명 계좌라고 주장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증여세 부담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세무사님의 명쾌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보통 본인 계좌가 아니라 자녀 계좌를 사용해서 주식에 투자하셨다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내가 자녀에게 투자금을 증여한 뒤에 자녀를 대신해서 부모인 내가 대신 운영해 준 것으로 볼 수도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자녀 명의만 빌리는 이른바 차명 계좌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자, 만일 증여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내가 자녀 계좌를 사용했지만 사실상 부모인 내가 직접 운영을 한 것이고 우리 자녀는 아직 대학생이고 어리다 보니까 주식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서 그냥 엄마가 단순히 엄마한테 계좌만 빌려준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은 증여한 것도 아니고 증여받은 것도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가능할까요? 글쎄요, 이분께 좀 죄송하지만 만약 그게 통한다면 다 그런 식으로 증여세를 빠져나가는 부작용도 좀 생길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이렇게 명의만 빌린 걸 차명 계좌라고 하는데요. 이 명의는 다른 사람 거지만 사실은 내 거다. 반대로 명의는 내 거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 거다. 막 이러면 정말 온통 혼란스러워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법에서는 이러한 차명 계좌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서 자녀의 계좌에 부모의 돈이 입금된 즉시 증여한 것으로 추정해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경우도 일단 아드님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신 순간 이분의 증여 의도 이런 건 따지지 않고요. 일단 엄마가 아드님 계좌로 입금한 사실만으로도 이미 증여한 것으로 추정해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럼 증여세가 과세된다면 최초에 아드님 계좌로 입금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면 되는 건가요? 그 후에 주가가 많이 올랐어도 오른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는 건 아니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 아드님 계좌로 송금하신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시는 거고요. 그 금액으로 아드님 명의로 주식을 샀고 그 뒤 주가가 많이 올랐더라도 그 부분은 뭐 이미 아드님 주식이기 때문에 따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 거죠. 중간중간 사고팔고 하면서 차익도 생기셨을 텐데 이것도 역시 아드님의 투자 수익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현금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셔야 되는 거는 좀 아쉽긴 하겠지만 그래도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니까 뭐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녀분들에게 종잣돈을 마련해 주실 목적으로 멀리 보고 자녀분 계좌로 주식을 사두시는 분들 꽤 많은데요. 방금 말씀드린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그때그때 미리미리 증여세 신고를 해 두신다면 나중에 주가가 많이 올라서 제법 큰 금액이 되더라도 그때는 충분히 당당하게 소명하실 수 있으니까요. 가급적 미리 증여세 신고를 해 두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식 거래와 관련해서 또 다른 질문이 들어온 게 있는데요. 제가 네. 이번에도 라디오 사연처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네네. 안녕하세요. 작년에 주가가 떨어지면서 일시적으로 담보가 부족했고 급한 마음에 아버지 계좌에서 주식 일부를 빌려 제 계좌로 옮겨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세무서에서 아버지에게 안내문을 보내왔는데요. 증권거래세 신고를 누락했으니 세금을 내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잠깐 주식을 빌려놓은 건데 증권거래세를 내는 것이 맞는 건지 그리고 이걸 세무서에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일단 가족들 간의 주식이 왔다 갔다 한 거를 세무서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상장 주식은 보통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계좌 간의 대체를 하시게 되면 이것도 일종의
장외거래인 셈이죠. 이 장외거래는 아무래도 사각지대다 보니까 이 사각지대를 관리하는 장치를 세법이 만들어 둔 겁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요, 상장 주식을 장외에서 계좌간 대체를 하시게 되면 증권사가 직접 그 내용을 분기별로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거래 매매자의 인적사항, 거래일자, 주식 종목명, 거래 수량 이런 정보까지 모두 다 국세청에 고스란히 보고가 되는 거죠. 이 질문하신 분의 경우에도 아마 증권사에서 아버지 계좌에서 자녀분 계좌로 주식을 대체한 내역을 국세청에 보고를 했을 거고요. 국세청은 상장주식 장외거래를 하셨으니까 증권거래세와 양도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된다 이렇게 안내를 한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분의 경우는 가족들과 매매를 한 게 아니라 잠깐 빌린 거라고 하셨으니까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일단 양도가 아닌 건 맞아요. 주식을 사고 판 게 아니니까요. 주식이 대체돼서 이동한 건 사실이지만 서로 대가를 주고받은 게 아니니까 유상양도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양도세나 증권거래세를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가족 간의 금전이든 주식이든 왔다 갔다 하면 세무서는 이걸 증여로 볼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게 되면 증여세와 가산세 이렇게 내야 되는 문제까지 커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분 말씀으로는 잠깐 빌린 거니까 다시 돌려드렸다 이렇게 그렇게 잘 소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이걸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족 간 주식 거래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신다거나 아니면 양도세를 내셔야 된다거나 뭐든 둘 중에 하나는 내야 되는 이런 복잡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족들끼리 주식을 대체하시는 것은 신중하셔야 되고 절대로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주식 거래와 관련된 세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효율적인 증여란 첫 번째, 미리 증여한다. 향후 가치가 오를 것으로 판단되거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주식을 미리 증여하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두 번째, 주식 증여 후 주가가 더 하락한다면 주식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 단 반드시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를 취소하고 주식을 찾아와야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가족 간 주식 대체는 세금 이슈 발생 가능성이 크므로 대체 전 늘 신중을 기한다. 이 세 가지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유익한 세무 정보 제공해 주신 최용준 세무사님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